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 낡은 아파트. 정순의 72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5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었다. 남편 김철수 75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 그 모든 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여보, 밥. 철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었다. 고맙습니다도 잘 먹겠습니다도 없었다. 48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생활비 좀 더 주실래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철수는 국을 떠먹으며 차갑게 말했다. 병원은 무슨.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야. 참고 살아. 하지만 무릎이 너무. 당신, 내가 퇴직하고 나서 돈이 얼마나 빠듯한지 알아? 괜히 병원비 낭비하지 말고. 순애는 입을 다물었다. 철수는 평생 회사를 다니며 모든 돈을 관리했다. 통장은 물론이고 비밀번호도 순애는 몰랐다. 생활비는 한 달에 50만 원. 그것도 낭비한다며 잔소리를 들어가며 받았다. 당신 요즘 경로당 자주 가던데 거기서 뭐해?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운동도 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철수는 밥을 다 먹자마자 TV 앞으로 가서 리모컨을 잡았다. 순애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시커멓게 그을린 냄비를 닦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첫째 딸 현주였다. 엄마, 저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 때문이에요. 작년 추석 때 우리 남편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대학도 변변찮은 데 나와서 그러셨잖아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 얼굴 보면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요. 미안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순애는 주저앉았다. 세 자녀 모두 명절만 되면 이런 식이었다. 큰아들 준우는 아예 외국에 나가버렸고 막내 은지도 남편과 시댁으로만 갔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피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 앞에서 상처받는 게 두려웠다. 그날 저녁 철수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애들이 요즘 왜 안 오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바쁘긴. 당신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내가 돈 벌어다 줄 때 당신은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켰어야지. 순애는 참았다. 평생 참아왔듯이.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나는 뭐지? 48년.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세 자녀 키우기. 그게 다였다. 순애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노년에도. 인생은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순애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엄마, 아빠 결혼식에 안 데려오시면 안 돼요? 막내딸 은지의 전화를 받는 순간 순애는 손이 떨렸다.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빠가 우리 결혼식 날 어떻게 하실지. 작년에 언니 집들이 때도 집이 좁다고 가구가 싸구려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남편 집안 사람들 앞에서 그러시면 전 못 견뎌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전 행복하게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눈치 보면서 긴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순애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저녁 때 철수가 물었다. 은지 결혼식이 다음 달이라며? 예식장 어디야?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 대답을 안 해? 여보, 은지가 조촐하게만 하고 싶대요. 가족들만. 뭐? 내가 애 아빠인데 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철수는 바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야, 아빠다. 아빠를 결혼식에 안 부른다는 게 말이 되냐?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아빠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제 아빠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뭐, 이 버릇없는. 아빠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뭘 해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저희 남매들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는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딸깍. 은지가 전화를 끊었다. 철수는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애들을 그따위로 키워서 이 모양이지. 여보, 닥쳐. 당신 같은 쓸모없는 인간하고 살아온 내가 불쌍해. 철수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48년을 참아온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영수가. 순애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친구 박영숙은 순애의 유일한 친구였다. 경로당에서 만나 7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 영수가 나 못 살겠어. 순애는 전화기를 붙잡고 모든 걸 쏟아냈다. 딸의 전화, 남편의 폭언, 48년간 참아온 무시와 모욕. 순애야, 내일 나 만나. 꼭. 다음 날 동네 커피숍에서 영숙을 만났다. 순애야, 너 거울 봤어? 영숙이 순애의 손을 잡았다. 내 얼굴 좀 봐. 72살인데 80살처럼 늙어 보여. 허리도 이렇게 굽고. 다 나이 탓이야.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이야. 너 갱년기 때도 우울증 약 먹었잖아. 근데 지금도 먹고 있다며?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야. 영숙은 진지한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봤다. 너 아직 20년은 더 살아. 그 20년을 또 그렇게 살 거야? 그 인간 눈치 보면서? 하지만 영숙아,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못 산다고? 순애야, 내 언니 알지? 김순자 언니. 응, 알지. 그 언니 75살에 이혼했어. 순애는 눈이 커졌다.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고 했대. 지금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엄청 행복하게 살아. 내가 지난달에 놀러 갔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졌더라고. 웃으면서 사는 거야. 하지만 순애야, 이혼이 뭐 나쁜 건 줄 알아? 아니야. 독약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야. 해방이야, 해방.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부부, 함께 웃으며 걷는 노부부. 나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집에 들어서자 철수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밥은? 지금 할게요. 순애는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푸는데 갑자기 모든 게 멈췄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48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렸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파도 우울해도 슬퍼도 철수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다. 순애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여보. 왜? 우리 이혼해요. 철수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코웃음 쳤다. 뭐? 할망구가 드라마 많이 봤나? 이혼? 웃기지 마. 당신 나 없으면 일주일도 못 살아. 진심이에요. 그제야 철수가 순애를 돌아봤다. 당신 미쳤어? 미쳤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빌붙어서 평생 먹고 살면서 이제 와서 이혼? 당신 정신 나갔어.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 없이 사는 게 당신과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철수가 소리쳤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순애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순애는 처음으로 느꼈다. 해방감을. 3개월 후 2025년 2월 어머니 서명하시면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30대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다. 옆에서 영숙이 그녀의 어깨를 꼭 잡아줬다. 재산 분할은 이렇게 하신 게 맞으세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파트 시세 4억 김철수. 예금 2억 김철수에게 1억 8천. 정순애에게 2천만 원. 자동차 김철수. 어머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데 너무 불리하세요. 소송하시면 최소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할래요. 하지만 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돈보다 자유가 더 소중해요. 영숙이 끼어들었다. 순애야, 그래도 생각 좀 해봐. 너 2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국민연금 나오잖아. 월 35만 원. 그걸로 어떻게? 영수가. 순애가 친구의 손을 잡았다. 난 괜찮아. 돈 때문에 그 사람이랑 계속 엮이고 싶지 않아.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애가 서명을 하는 순간 볼펜을 쥔 손에서 땀이 흘렀다. 정순애, 정순애, 정순애. 3번 서명을 하고 나자 48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됐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이제 자유이십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순애는 울컥했다. 법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순애야, 괜찮아? 응. 근데 영수가 나 왜 이렇게 슬프지? 행복해야 하는데. 당연하지. 4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미워도 정은 있는 거야.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시켰다. 순애야, 건배하자. 너의 새로운 인생에. 건배. 소주잔을 부딪히는 순간 순애는 눈물을 흘렸다. 영수가 나 무서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너 이제 다시는 그 인간 눈치 안 봐도 돼. 일주일 후 순애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방 하나에 작은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12평짜리 공간. 이삿짐은 별로 없었다. 옷가방 2개, 이불, 몇 가지 주방용품.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이게 다예요. 직원들이 나가고 텅 빈 방에 혼자 남았다. 순애는 방 한가운데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벽지가 낡았고 보일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창문 밖으로는 좁은 골목길이 보였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뭘 한 거지? 48년을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12평 원룸으로. 남편은 없지만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다. 순애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1,534만 원. 이사 비용, 보증금,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고 나니 1,500만 원이 남았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월세 40만 원, 국민연금 35만 원, 부족액 5만 원, 생활비, 식비, 전기, 수도, 통신비 최소 30만 원. 한 달에 35만 원이 모자라. 순애는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1,500만 원, 35만 원 42개월, 3년 반. 그 다음엔 두려움이 밀려왔다. 72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무 기술도 없는데? 컴퓨터도 못하는데?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시하는 눈빛, 차가운 말투, 쓸모없다는 말.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
순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골목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다. 폐지를 수거하는 모습이었다. 저분도 혼자 살아가시는구나. 순애는 갑자기 용기가 났다. 그래, 일단 해보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애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정순애의 생존 계획, 지출 최소화, 외식 금지, 집에서만 요리, 5단 사기, 통신비 최저 요금제로 변경, 배워야 할 것,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로 배우기, 컴퓨터 기초, 은행 앱, 배달 앱 사용법, 일자리 알아보기,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문화센터 청소, 식당 설거지. 순애는 노트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오후에 순애는 주민센터로 갔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저, 노인 일자리 있나요? 아, 네.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이거 보세요. 직원이 팜플렛을 건넸다. 2025 평생교육 프로그램. 스마트폰 기초반 무료. 컴퓨터 왕초보반 무료. 요리교실 재료비 1만원. 노래교실, 댄스교실, 영어회화. 순애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들, 정말 무료예요? 네. 만 65세 이상은 다 무료예요. 신청하시겠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스마트폰 기초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컴퓨터 왕초보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청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팜플렛을 꼭 쥐었다. 배우자. 아직 늦지 않았어.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아침과는 달라 보였다. 이건 내 공간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곳. 순애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순애는 자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얘들아, 엄마 새 집으로 이사했어. 주소 보낼게. 시간 되면 놀러와. 10분 후 막내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정말 이혼하신 거예요? 응. 엄마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제 남편이랑 같이요.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2025년 3월. 어르신, 이게 카메라예요. 여기 누르면 사진 찍히고요. 스마트폰 강좌 강사가 천천히 설명했다. 순애는 옆에 앉은 할머니들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다. 손이 떨려서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눌렀다. 아이고, 나는 도통 모르겠네. 옆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저도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되겠죠. 순애가 웃으며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순애는 집에 와서 혼자 연습했다. 사진 찍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 서툴렀지만 조금씩 늘어갔다. 어느 날 순애는 유튜브를 발견했다. 유튜브에 뭐든지 다 있네. 요리법, 청소 팁, 돈 관리 방법, 심지어 노인 일자리 찾는 법까지. 순애는 밤늦게까지 영상을 봤다. 특히 70대 할머니의 자립생활 같은 영상에 빠져들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3월 중순,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정순애 어르신, 노인 일자리가 나왔어요. 관심 있으세요? 네. 뭔데요? 구청 문화센터 환경미화 일이에요. 주 3회, 하루 3시간. 시급 1만원이요. 순애는 계산했다. 하루 3시간, 1만원 3만원. 주 3회 9만원. 한 달 약 36만원. 할게요. 꼭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문화센터로 오세요. 전화를 끊은 순애는 방방 뛰었다. 36만원. 월세 낼 수 있어. 첫 출근 날. 순애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깨끗하게 씻고 편한 옷을 입고 문화센터로 향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관리자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일은 단순했다.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통 비우기. 힘들긴 했지만 순애는 성실하게 했다. 점심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할머니들과 밥을 먹었다. 순애 씨, 혼자 사세요? 네, 이혼했어요. 어머, 나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진짜요?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요즘 황혼 이혼 엄청 많아요. 우리끼리 농담으로 해방구 할머니들이라고 해요. 모두가 웃었다. 순애는 그날 처음으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위로받았다. 4월. 순애는 컴퓨터 왕초 보반도 수강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엑셀을 배워볼게요. 강사가 화면을 띄웠다. 순애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걸로 가계부를 쓸 수 있겠네. 집에 와서 순애는 엑셀로 자신의 가계부를 만들었다. 2025년 4월 수입 지출. 수입. 국민연금 35만원. 노인 일자리 36만원. 합계 71만원. 지출. 월세 40만원. 식비 15만원. 통신비 2만원. 전기수도 5만원. 병원비 3만원. 합계 65만원. 잔액 6만원. 6만원이 남네. 순애는 감격했다. 생전 처음으로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순애는 은지에게 전화했다. 은지야, 엄마 이번 달에 돈 모았어. 정말요? 엄마 대단하세요. 응, 일도 하고 있어. 힘들긴 한데 뿌듯해. 엄마, 제가 생활비 보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혼자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순애는 눈물이 났다. 나도 할 수 있구나. 5월. 순애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순애 씨,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저요? 돈이. 에이, 경로당에서 지원해줘요. 버스비랑 식사비. 어르신들 힐링 프로그램이래요. 그럼, 가볼까요? 설악산에 가는 날, 순애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철수와 결혼 후 단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 아이들 수학여행도, 가족여행도 철수가 돈 낭비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와, 산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순애는 넋을 잃었다. 순애 씨,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친구가 찍어준 사진 속 순애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순애는 그 사진을 자식들에게 보냈다. 엄마 설악산 왔어. 너무 예쁘다. 곧 답장이 왔다. 준호 큰아들 엄마 얼굴이 완전 밝아지셨네요. 보기 좋아요. 현주 큰딸 엄마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행복하세요. 은지 막내딸 엄마 최고예요. 다음엔 저도 데려가세요. 순애는 핸드폰을 꼭 껴안았다. 6월. 순애는 유튜브를 보다가 중고거래에 대해 알게 됐다. 당근마켓? 이게 뭐지? 영상을 보니 안 쓰는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순애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봤다. 이혼할 때 가져온 옷들, 그릇들, 이불들. 쓰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팔아볼까?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당근마켓 앱을 설치했다.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것도, 글 쓰는 것도 어려웠다. 겨울 외투 팔아요. 거의 안 입었어요. 3만 원. 사진을 올리고 기다렸다. 30분 후 알림이 왔다. 관심 있어요. 내일 가져가도 될까요? 헉, 팔렸어. 순애는 너무 신기했다. 다음 날 젊은 여성이 와서 외투를 사갔다. 할머니, 옷 상태 정말 좋네요. 잘 입을게요. 그래, 예쁘게 입어라. 3만 원을 받는 순간 순애는 짜릿했다. 내가 번 돈이야. 내 힘으로. 그날부터 순애는 중고거래에 빠졌다. 안 쓰는 물건을 하나씩 팔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겼다. 7월. 순애는 문화센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었다. 순애 씨, 혹시 베이킹 관심 있어요? 베이킹이요? 네. 우리 센터에서 노인 베이킹 클래스 열거든요. 배우고 나면 간단한 빵이나 쿠키 만들 수 있어요. 그걸 팔 수도 있고요. 진짜요? 순애는 바로 신청했다.
베이킹 수업은 순애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할머니들, 오늘은 마들렌 만들어 볼게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었다. 어머, 순애 씨 손재주 좋으시네요. 그래요? 제가요? 순애는 평생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철수는 순애가 뭘 해도 그것도 못해. 했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순애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팔아보세요. 팔긴요. 당근마켓에 올려봐요. 요즘 수제 쿠키 잘 팔려요. 순애는 고민 끝에 자신이 만든 쿠키 사진을 올렸다. 할머니표 수제 쿠키. 첨가물 없음. 10개에 8,000원. 놀랍게도 주문이 들어왔다. 할머니, 아이 간식으로 사고 싶어요. 20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순애는 밤새 쿠키를 구웠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다음 날 젊은 엄마가 와서 쿠키를 사갔다. 할머니, 다음에도 주문할게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고마워요. 16,000원. 순애는 그 돈을 보며 울컥했다. 내 손으로 만든 걸 팔다니. 8월. 순애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다. 오전 6시 기상, 간단한 스트레칭. 오전 7시 아침 식사, 유튜브로 뉴스 보기. 오전 9시 문화센터 청소 월수금. 오후 1시 점심, 낮잠. 오후 3시 베이킹 또는 중고거래 관리. 오후 6시 저녁 식사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 오후 9시 컴퓨터로 가계부 정리. 오후 10시 취침. 그리고 순애의 통장 잔고도 달라져 있었다. 8월 수입. 국민연금 35만원. 노인 일자리 36만원. 중고거래 12만원. 쿠키 판매 18만원. 합계 101만원. 100만원. 내가 100만원을 벌었어. 순애는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순애는 자식들에게 전화했다. 얘들아, 엄마가 이번 달에 100만원 벌었어. 엄마, 대박이에요. 응, 쿠키도 팔고 중고거래도 하고 엄마도 할 수 있더라. 엄마 정말 멋지세요. 저 엄마 존경해요. 은지의 말에 순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8년 동안 철수는 순애에게 단 한 번도 잘했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순애는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9월. 순애는 경로당에서 해방구 할머니들 모임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우리 모임은요, 황혼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서로 돕는 거예요. 회장 할머니가 설명했다. 같이 여행도 가고, 정보도 공유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요. 저도 끼워주세요. 당연하죠. 그날 할머니들은 돌아가며 자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60살 때요. 저는 남편한테 평생 맞고 살다가 70살에 도망쳤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알았어요. 순애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48년 동안 경제권도 없이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72살에 이혼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 씨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 잘한 거예요.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다. 2025년 9월 15일. 이혼한 지 7개월이 됐다. 처음엔 무서웠다. 혼자 살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까? 하지만 지금은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하고 있다. 72살에 새로 시작한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2025년 10월. 순애 씨, 우리 제주도 갈래요? 영숙이 신이 나서 물었다. 제주도? 돈이 많이 들잖아. 아니야. 경로당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야. 3박 4일에 10만 원만 내면 돼. 숙소, 식사, 렌터카까지 다 포함이야. 10만 원. 순애는 계산했다. 이번 달에 쿠키 주문이 많아서 수입이 좋았다. 1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었다. 갈게. 진짜? 야호. 제주도. 비행기를 타는 것은 순애에게 처음이었다. 영수가, 나 무서워. 괜찮아, 나 잡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순애는 눈을 꽉 감았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다. 와, 구름 위로 날아가네. 멋있지? 응, 꿈 같아. 제주도에 도착한 순애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푸른 바다, 검은 돌담, 유채꽃밭. 영수가 여기 진짜 예쁘다. 그치? 우리 사진 많이 찍자. 할머니들은 렌터카를 타고 제주도 곳곳을 다녔다. 성산 일출봉, 협재해수욕장, 한라산. 할머니들, 여기서 인증샷. 가이드가 사진을 찍어줬다. 순애는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었다. 48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 도라르방 카페에서. 순애야, 너 요즘 완전 달라졌어. 영숙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뭐가? 얼굴이 환해졌어. 진짜로. 이혼하기 전엔 늘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웃고 있어. 순애는 잠시 생각했다. 영수가 나.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 해방이었던 것 같아. 맞아. 완전 맞는 말이야.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어떻게 사나, 돈은 어떻게 버나.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못한 게 아니었어. 안 한 거였어. 아니, 못하게 막혔던 거지. 그래, 그 인간이 너를 가둬놨던 거야. 순애는 바다를 바라봤다. 근데 이제는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 순애야. 응? 너 진짜 멋있어. 72살에 새로 시작한 거. 나도 너 보면서 많이 배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제주도 마지막 날 밤. 할머니들은 숙소에 모여 앉아 소주를 마셨다. 건배. 우리의 자유에. 건배. 순애는 소주를 홀짝이며 웃었다. 할머니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젊은 가이드가 물었다. 그럼.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다들 혼자 사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외로울 때도 있지. 근데 그보다 좋은 게 더 많아. 뭐가 좋으신데요? 자유.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 내 돈을 내가 쓰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순애가 덧붙였다. 나는 48년 동안 남편 그림자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비록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그게 왕궁보다 좋아. 맞아요. 외로움보다 무시당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가이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들. 존경스러워요. 고마워, 아가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순애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이혼 전에 정순애는 죽었다. 지금의 정순애는 새로 태어났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다. 순애는 가방을 챙기며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아, 나 이제 확신해. 뭘? 이혼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나는 절대 후회 안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웃으며 공항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원룸 문을 열었다.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벽에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순애는 가방을 풀고 노트북을 켰다. 순애는 이제 중고 노트북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당근마켓 알림이 떴다. 할머니, 쿠키 30개 주문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순애는 웃으며 답장을 쳤다. 가능해요. 언제 필요하세요? 그날 밤, 순애는 쿠키 반죽을 하면서 흥얼거렸다. 노래가 나왔다. 웃음이 나왔다. 행복이 느껴졌다. 72살. 새로운 인생의 정점이었다. 2025년 11월. 순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쿠키를 굽고 있었다. 오늘은 주문이 5건이나 들어와 있었다. 후. 요즘 정말 바쁘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다. 통장 잔고는 점점 늘어갔고 자신감도 함께 자라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순애 씨? 목소리가 낯익었다. 순애는 굳어졌다. 누구세요? 나. 철수야. 순애의 손이 떨렸다. 9개월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 무슨 일이세요? 순애 씨. 나 병원에 입원했어.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암이야.
위암. 의사가 수술해야 한대. 순애 씨, 나 혼자서는 못해. 아이들도 다 바쁘고. 너만 믿을 사람이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 씨, 제발. 좀 도와줘.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도 필요하고, 입원 기간 동안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순애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저는 이제 남이에요. 알아? 알지만. 제발. 자식들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했어. 근데 준호는 외국이고, 현주는 시어머니 간병 중이고, 은지는 임신 중이야. 다들 못 온대.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순애 씨, 고마워. 정말. 순애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아, 왜? 무슨 일 있어? 철수가 암이래. 입원했대. 뭐?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래.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순애야, 가지마. 하지만은 무슨, 그 인간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48년 동안 무시하고, 학대하고, 경제권 빼앗고, 이제 와서 아프다고 너 찾아? 말도 안 돼. 근데 영수가 48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래서 뭐, 그게 내 의무야? 아니야, 순애야. 너는 이제 자유야. 그 사슬에서 벗어났잖아. 다시 걸어 들어가면 안 돼. 순애는 눈물이 났다. 나도 알아.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건 네가 착하기 때문이야. 근데 착한 게 바보가 되면 안 돼. 전화를 끊고 순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녁, 자식들의 전화.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아빠 병원에 가보셨어요? 아니. 엄마, 제가 시어머니 간병 중이라 당장은 못 가요. 은지는 임신 중이고요. 오빠는 외국에 있고. 엄마가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현주야, 엄마는 아빠랑 남이야.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요. 딱 수술할 때까지만이라도. 현주야. 네, 엄마. 너는 엄마가 4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알아요.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고. 네. 그런데도 엄마 보고 가라고? 현주는 한참 침묵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기적이었네요. 가지 마세요. 엄마가 가실 필요 없어요. 고마워, 현주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국 병원에 갔다. 그냥 한 번만 봐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 서울대병원 8층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철수가 보였다. 철수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9개월 전에 그가 아니었다. 순애 씨. 철수가 놀란 눈으로 순애를 봤다. 올 줄 알았어.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고마워, 정말. 네가 아니면 아무도. 제가 온 건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해요. 뭐?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남이고,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애 씨, 나 진짜 혼자는 못해. 제발. 48년 동안 저도 혼자였어요. 뭐? 당신은 저를 혼자 놔뒀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참고 살아, 쓸모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와서 제게 기대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순애 씨, 자식들한테 연락하세요. 간병인을 쓰세요. 방법은 많아요. 하지만 그 방법에 저는 없어요. 순애는 일어났다. 회복하세요. 순애가 문을 열려는 순간 철수가 소리쳤다. 순애야. 48년 만에 철수가 순애를 이름으로 불렀다. 나 미안했어. 순애는 멈춰섰다. 48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무시했어. 너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알아. 내가 나쁜 남편이었다는 거.
근데 나도 그렇게밖에 못했어. 내 아버지가 그랬거든.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랬어. 그게 변명이 되나요? 순애가 차갑게 말했다. 아니, 변명 아니야. 그냥, 미안해. 순애는 철수를 바라봤다. 72살 노인, 병든 남자. 한때는 가장이었고, 남편이었고, 아이들 아버지였던 사람.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어. 순애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내가 잘한 걸까? 며칠 후 주변의 압박. 경로당에서 순애의 이야기가 퍼졌다. 순애 씨, 그래도 전 남편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암 환자를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정이라는 게 있지. 맞아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48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냉정한 걸까? 그날 밤 은지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할머니? 친할머니요. 아빠, 엄마. 순애는 놀랐다.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만 요양원에 계셨다. 뭐래? 엄마 보고 아빠 좀 돌봐달래요.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는데 며느리가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엄마는 이미 이혼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식들의 미묘한 눈빛,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게 맞는 걸까? 일주일 후, 순애는 쿠키 주문을 받으러 고객을 만났다. 할머니, 쿠키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젊은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근데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근데 혼자 사는 게 같이 사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젊은 엄마는 순애를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할머니 멋지세요. 네. 저도 사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집안일은 다 제 몫이고. 근데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요. 할머니처럼 용기가 없어서. 순애는 젊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생각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철수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다. 2025년 11월 20일, 철수가 아프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내가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이 있지. 그래도 48년인데, 그런 말들. 하지만 나는 가지 않기로 했다. 내가 냉정한 걸까?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72살에 찾은 내 삶을 다시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진짜 승리다. 순애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70대의 그녀는 이제 매일이 다르다. 아침이면 작은 가게 셔터를 올리며 이 돈은 내가 벌어낸 내 힘의 증거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주말이면 그림 도구를 챙겨 들고 수업에 나가 새로운 색을 찾아내듯 자신의 인생도 새로 칠해간다. 그리고 여행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말한다. 내가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반면 전 남편은 여전히 혼자. 예전엔 돈과 권력을 쥐었다 자부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수는 원망이 아니다. 그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내는 거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눈물이 아닌 자유와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빛이 환하게 번지고 있었다.